안녕하세요. SBS 러브 FM 유영재 가요쇼의 유영재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 유영재 본인이 이미 10수년 전에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던 모습입니다.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은 꽤 긴 세월 아나운서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 방송인이었던 그가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한 것도 모자라 나아가서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까지 건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입원한 정신병원에서도 쫓겨났다. 정신병원에서도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담당 의사가 증언했다. 자, 이런 이야기 왜 빗발치고 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한가득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울증을 진단받고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했다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진작에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나타내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발견자가 그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친동생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이 유영재 본인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방에서 혼자 소주 5병씩 먹으면서 정말 힘들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우울 증세가 너무나 심각해졌고 결국 번개탄까지 선택을 했는데 결국 혼자 방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걸 동생이 발견을 했고 방문이 잠겨 있어서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결국 문까지 다 부수고 들어가서 자신의 친형인 유영재를 구해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헛소리,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팩트는 실제로 친동생이 유영재라는 사람을 직접 발견했다라는 건 맞습니다. 물론 거기에 방문을 부쉈네, 소주 5병을 마시고 있었네, 이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바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 뒷모습 누가 촬영한 걸까요? 지금 보면 이 뉴스 방송에서도 함께 법률자문위원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얘기를 해보겠다. 지난 23일 엿새 전인데 이렇게 유영재 본인이 자진해서 병원에 입원하러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두고 선임 기자가 이러한 말을 해요.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최측근이 찍어서 한 언론사에 제공한 뒷모습 사진이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유영재 씨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이상하냐? 이 뒷모습을 최측근이 찍어서 언론사에 제공한 모습이었다. 여기에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울증이 심각해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러 가는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마치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이 여행 캐리어를 들고 뭔가 입국 수속을, 출국 수속을 받는 그런 공항 모습 같다. 그만큼 편안해 보였고 평범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보통은요,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할 정도면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의 이 당시 때의 모습을 보면 정신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짐도 잘 쌌고 옷도 잘 입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범죄자들이나 용의자들을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잘 준비해서 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 사진을 기다리고 있다가 최측근이 탁 촬영을 해서 언론사에 제공까지 했다? 보통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어떻습니까?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전화통화라던가 언론사의 어떤 제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저 입원하는 모습을 최측근이 탁 저렇게 이 각도로 촬영을 해서 보내줬다.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안 그래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법망을 피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불만들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유영재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보세요. 유영재 씨 동생이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여 형 집에 가봤던 것이고, 이틀 동안 이 관련 보도가 난 이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형이 쓰고 있는 노트북을 살펴보니 그때 말씀드렸던 번개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혼자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설득을 하여 치료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뭐 문을 부쉈네, 뭐 소주 5병을 깠네, 당연히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목을 보면 뭔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진행 상태가 아니냐,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러한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잠재우려면요, 유영재 본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이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한때 이렇게 정말 멋지다, 선우은숙 씨와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응원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유영재 본인이 사실 라디오 DJ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당시에 했었던 멘트를 한 몇 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매일 오후 4시 5분에서 6시 SBS 러브 FM 유영재 가요쇼는 중년을 품은 라디오입니다. 이 시대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년들이 마땅히 기댈 곳이 없어진 라디오, 그 라디오의 중심에 유영재 가요쇼가 중년의 삶에서 고단함과 허기진 갈증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좋은 음악과 아름다운 사연과 멋진 목소리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 상상 속의 공간이죠. 추억 속의 공간입니다. 추억과 상상 속의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요즘에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런 라디오가 바로 SBS 러브 FM 유영재 가요쇼의 유영재입니다. 언제든지 힘들고 고단하고 언제 허전할 때 유영재 가요쇼가 여러분에게 편안한 기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설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유영재 본인이 말을 한 대로 정말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라디오 방송이 되었습니까? 정말 휴식을 할 수 있는 방송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범법자로서밖에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요, 사실 선우은숙 씨와 결혼한 이후에 여성 팬들과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고, 결국 이 다투고 난 이후에 한 달간 잠수를 탔었다. 이거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 때 사실 이 선우은숙 씨의 그냥 불만이 아니라 사실상 선우은숙 씨의 이 결정적인 신뢰감의 문제성은요, 선우은숙 씨의 언니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항상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고, 실제로 결혼 이후에도 지인들, 여성 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 그 현장에 있는 팬들의 90%가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용납하고도 가정생활을 했는데 결국 큰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유영재 본인은 집을 비운 한 달 동안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결혼의 이후에 이혼으로 이어진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결국 정신병원까지 입원할 정도로 뭔가 이 유영재 본인이 우울증이 심하다라고 하기에는, 이때까지 여성 팬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혜은이, 뭐 정수라, 이런 여성 가수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흥있게 노는 걸 즐겨왔던 굉장히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유지되어 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적어도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리기 전까진 말입니다. 무려 5차례에 걸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한 유영재 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영재 본인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또 하여 병원에서조차 쫓겨났다. 담당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증언까지 쏟아내게 되었다. 이 얘기 왜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 정신병원의 입원 조건은요, 이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입원을 원할 때 또는 전문의와 면담 이후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 가족이나 강제 입원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 입원을 했죠. 결국 전문 의사와 면담을 했고 입원 신청서를 작성했고 보호자 확인을 받았던 겁니다. 퇴원 방법은 환자 본인의 퇴원의 신청이 있거나 이럴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바로 퇴원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강제 입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요, 자진 입원보다 강제 입원이 거의 9대1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신병원은요, 강제 입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드물다고 할 수 있는 자진 입원을 유영재 본인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이 결국 정신병원에서조차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가짜뉴스입니다. 허망하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가짜뉴스의 단계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유영재 본인이 이 담당 의사에게도 엄청난 횡포를 부렸고 결국 담당 의가 퇴출시키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운숙 씨의 언니하고 똑같은 해서는 안 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사실이었다라면 이미 언론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폭발했어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병원 안에 입원해 있는 유영재 본인에 대한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확실한 건 그 안에 있는 간호사분들이나 여성 환자분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정신병원 내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한 경우도 있고요. 환자가 환자에게 똑같은 짓을 한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영재 본인이 사실 다른 범법 행위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워낙 세간에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 안에 있는 여성분들은요, 굉장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라도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병원 안에 칩거해 있을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폭로하겠다라고 한다면 언론 기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도, 기사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떳떳함을 이제는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 한번 면밀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유영재,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가수 정수라 씨입니다. 살짝 보면 정수라 씨가 춤을 추면서 열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유영재 본인도 이 노래에 맞춰서 지금 막 뭔가 흥이 북돋아 오르면서 호응을 유도하며 댄스를 추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수라 씨까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꼭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 유영재 본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입을 꾹꾹 다물고 있었던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이 선운숙 씨와 유영재에 대한 이야기는 빗발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에 방영됐었던 동치미에서 선운숙 씨 본인이 나는 찬밥이었다.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많은 언론 기사와 뉴스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언론 타이틀에 나타나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최악의 상태까지 오게 됐을까요? 현재 선우은숙 씨 역시 고소를 계속하여 이어나가겠다. 단순 이혼이 아니라 유영재와의 혼인 자체를 취소하는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쏟아져 있는 상태이고, 나아가서는 유영재 본인도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하면서 상태가 호전되면 동생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했죠. 선운숙 씨와 부부 사이에만 알 수 있는 미묘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모조리 폭로하고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하겠다. 결국
이렇게 가까웠던 두 사람은요, 완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요. 사실 선우은숙 씨는요, 이러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 사전에 제2호는 없다.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아나운서의 재혼 에피소드가 2022년 10월 달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쯤입니다.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내 사전에 다시 이혼은 없다. 4살 연하의 아나운서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 이때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파란을 일으켰고 그것이 8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당신의 아내로 살아가겠다. 새 신부라는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날 유영재를 향해 여보라는 호칭을 불러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들었고 유영재 역시 내 여보라고 대답하여 신혼 분위기마저 자아냈었던 이 방송편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선우은숙 씨는 내 사전에 다시 이혼은 없다. 그런 줄 알아라. 유영재를 향한 박력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었는데 제 이혼은 절대 없을 거라던 선우은숙 씨의 이 장담과는 다르게 결국 너무나 아쉽게도 어떻습니까? 결국엔 또다시 재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심경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흥미로운 건 과거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 연애 시절의 이야기가 계속하여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영재와 두 번째 만남에서 벌써 포옹을 했다. 호감을 느낀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때 보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아는 동생을 만나러 나갔다가 우연히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유영재가 잘 들어갔냐라고 안부를 물었고 다음날부터 유영재가 선곡한 노래가 2곡씩 도착을 하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 호감을 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유영재가 차 한잔 마시자고 제안했지만 선우은숙 씨는 천천히라며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선우은숙 씨가 늦은 밤 먹었던 빵 사진을 보낸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의 전화통화가 또 시작됐죠. 선우은숙 씨는 지분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나랑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다라고 하더라. 그럼 당신과 결혼하겠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만남이 고작 17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주차장에서 내가 딱 내리는데 너무 어색했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 안아주더라. 내가 쑥스러워하니 인상이 어떠냐고 묻더라. 두 번째 본 거였다. 처음 봤을 때보다 낫다라고 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헤어졌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보고 연애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유영재를 비판하는 분들 중에선 이거 계획 결혼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미 동치미 방송편에 나왔었던 대목들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만났는데 여성분을 이렇게 쉽게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본 여성하고도 손을 잘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유영재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다면 두 번째 만나고 전화통화도 여러 번 주고받았던 선우은숙 씨를 포옹하는 것이 뭐가 어려웠겠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예로 이 유영재 본인은 많은 여성 팬들과 처음 만나는 팬미팅 자리에서도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당시 때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유영재는요, 아내 선우은숙의 이 착한 심성 때문에 반했었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워낙 톱 배우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서로 알고 지낸 건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실감이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건 유영재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 만날 때 너무 재지 말라고. 그런데 재 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기독교인이 맞냐라는 말까지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유영재 본인은 선우은숙 씨에 대한 폭로를 예고한 것과는 다르게 이 당시 때는 선우은숙 씨가 정말 마음이 곱다, 정직하다, 인생의 후반전, 연장전을 예쁘게
신앙을 함께하며 살아갈 사람을 꿈꿨다고 했었는데 사랑이란 게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인연이 맺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실상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많은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풍비박산나는 결혼 생활이 동침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번져나갔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이혼 사태까지 벌어지며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의 하차, 동치미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우은숙 씨가 그렇게 행복함을 꿈꿨었던 결혼 생활의 실상은요. 많이 아팠던 당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병원을 이틀 동안 링게를 맞고 정말 너무 아파 침대에 무기력하게 있는 당시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갔었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유영재 본인의 말이 황당합니다. 당신은 맨날 아프잖아. 내가 아픈데 왜 당신이 화가 나냐라고 따져 묻자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너무 우울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말은 다시 바꿨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우울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맨날 아프고 내가 당신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가 아픈 게 너무 우울하고 화가 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이 유영재 입장을 대변하고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실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때 일하는 평일도 아니고 휴식인 날인 일요일이었습니다. 보통의 부부라면 이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플 때 당연히 챙겨주고 보살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영재 본인이 정말 어떤 사랑을 가지고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는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고 또 여성 팬들과의 술자리 만남이 잦았고 새벽 시간대에 집으로 귀가했고 사실 이번 삼혼, 사실혼 뿐만이 아니라 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와의 사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편으로서 직무유기 굉장히 귀책 사유가 커다고 보여지는 결혼 생활이었던 걸로 생각이 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번개탄까지 검색하며 그랬던 분이 짐은 또 한가득 싸가지고 당당히 정신병원은 왜 걸어 들어갔냐? 이런 말도 있고 반대로 너무 황당한 얘기도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의 언니도 그렇다. 왜 5번이나 그렇게 같이 있었는지 언니조차 이해가 안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유영재가 병원을 입원하여 완쾌하길 그리고 법적 대응 서로 잘하길 바란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요. 도찐개찐이다. 이러한 말도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팩트는 이분하고 비슷해요. 떳떳하게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잘못을 말하고 뉘우치고 피력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유영재 본인은 정신병원으로 도망치듯이 자진 입원을 했다라는 것이 많은 대중분들의 현실적인 의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유영재 씨는요, 국내 최초 아나운서 콘서트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4년도에 개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모습들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작은 유영재의 가요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이 왜 가능했나라고 봤더니 이 유영재 본인이 나오던 CBS 경인방송사가 아시다시피 기독교 방송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영재 본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했고 자신 역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CBS에서 오랜 시간 아나운서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실상은요. 유영재 사실혼, 3혼, 동거녀, 그리고 친언니를 5번이나 건드렸었던 이력까지 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주팔자에도요. 어떤 여자가 들어와도 살기가 힘들어지는 팔자다. 이런 얘기까지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주팔자 같은 것으로 저는 보고 싶지 않지만 사실 이 정수라 씨 때의 모습을 보면 의아함을 볼 수 있어요. 유영재 본인이 굉장히 신나서 호응을 유도하고
정수라 씨와 함께 춤도 추고 보이십니까? 이런 엄청난 댄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정수라 씨 옆으로 함께 커플 댄스를 추자는 식으로 백스텝을 밟으면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정수라 씨가 살짝 놀라면서 뒷걸음질 치자 이 유영재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이 정수라 씨를 돌아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수라 씨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솔로 댄스를 추는 척 하다가 이제 유영재의 이 댄스 타임에 함께 어울려주며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 장면을 보면 뭔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들은요, 유영재 본인이 라디오쇼를 진행하면서 팬들과 사진을 촬영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이 팬들과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여성 팬들과 사진을 찍을 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존재합니다. 아마 눈치 빠른 우리 시청자분들은 벌써 아셨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서 분명히 느껴지시는 부분이 존재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버젓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팬하고 가까우면 어깨동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여기에서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선 유영재 본인이 아무래도 여성분의 이 민소매 티셔츠의 특성상 손을 살짝은 띄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꼭 어깨 동무를 해야만 팬들과 가깝고 소통한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꽉 잡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1년 남성 팬들이라면 사실 어깨 동무를 하든 포옹을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유영재 본인은 과거부터 여성 팬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많은 여성 팬들과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게 대수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기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매너손, 스킨십은 자제해야죠. 이게 무려 2013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올라왔던 기사인데, 자, 요때 이 지성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와 요즘 굉장히 또 이혼하면서 파경에 이른 황정음 씨의 모습인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작품 활동을 했을 때 이 공식 석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걸 매너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성이라는 남자 배우가 충분히 팔 쪽 정도는 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10년도 전부터 매너손이 무엇인지를 이 남자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한 사람뿐일까요? 아닙니다. 역시 2013년도 같은 시기인데 이때 보면 또 다른 남자 방송인이 여자 방송인의 팔 쪽에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모습만 취하고 있다. 좀 괴이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유영재가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과 과감없이 스킨십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아예 어깨 동무를 안 하기에는 좀 정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손을 터치하기에는 여성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손을 떨어뜨려 놓고 제스처만 취하는 것이 바로 매너손이라고 불리웠던 거죠. 사실 요즘에는 아예 매너손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터치 자체가 없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 놓고 봐서 이 유영재 본인이 그냥 정상적인 방송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 모습이 조금 이상한데 싶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혼, 삼혼, 게다가 동거녀가 지금 또 입을 열었다, 고소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지인들이 통화를 한 내용 중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런 폭로가 쇄도하고 있으니 거기에 선운숙 씨의 언니분까지 건드렸던 유영재라는 사람의 모습을 놓고 이 사진들을 봤을 때 어떤 대중분들이 이런 매너손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급기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운숙 씨가 나는 찬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치미에 여전히 등장을 하며 많은 하차설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유영재 본인의 문제점 때문에라도 이 속풀이쇼 동치미는요, 사실 장수하고 있었던 MBN의 예능 방송에서 이제는 폐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3%대의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해 왔었던 동치미가요. 아무래도 선우은숙 씨 사태가 터지면서 2%대로도 훅훅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도 보면 원래도 시청률이 2, 3%대를 왔다 갔다 했었던 거를 보자면 뭐 딱히 시청률이 엄청나게 급락했다 뭐 이렇게 또 올린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시청률이 폭락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요번 사태를 놓고 본다면 선우은숙 씨가 과연 계속 등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스로를 위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혼부터 재혼, 거기에 또다시 이혼까지, 거기에 그냥 평범한 이혼도 아니고 처음에 성격 차이였다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여성 문제, 거기에 자신의 친언니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이 사태는 정말 나락도 이런 나락이 없구나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런 얘기를 했던 선우은숙 씨의 얘기와 최근에 말했던 선우은숙 씨의 이야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말이죠. 선우은숙 씨가 요번 동치미 27일 방송편에서 나는 찬밥 신세였나 봐요 라는 말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밑줄 쳐놓은 글 보이시죠? 배우 선우은숙은 사랑도 경제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야, 이런 말 왜 했을까요? 사실 선우은숙 씨는요, 전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한때 정말 남자 구실을 못해도 괜찮다라고 했었던 선우은숙 씨의 입장과 다르게 8일 만에 불탔었던 두 사람은 이제 최악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당시 때 이 선우은숙 씨는요, 타 방송에서 이 남성 패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당시 8일 만에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남자 구실을 못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냥 결혼해야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당시 때의 선우은숙 씨의 마음은 유영재 본인이 경제활동은커녕 남자 구실조차 못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푹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 선우은숙 씨가 돌연 27일 날 이번 토요일 방송편에선 사랑에도 경제적인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번 유영재와의 사태로 인해 자신의 재산과 씀씀이와 또 가정부를 쓰기는커녕 자신이 차려야 하는 삼식이라고 하죠. 삼시세끼 밥을 해먹어야 하는 그런 유영재와 짧은 1년 6개월 만의 결혼 생활이 이 선우은숙 씨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순간이 되고 말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유영재 본인이 펼쳐낸 친언니에 대한 피해 사실까지 밝혀지니 이거 정말 전입가경이 아니라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유영재 본인이 분명히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그런데 그 행동이 피해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어디를 어떻게 터치했고 몇 초간 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부 사이에서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건 이거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밥을 차려주고 있었던 처형에게 다가가서 벌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때 여성 팬분들에게 대하는 이런 스킨십의 모습만 봐도 제가 볼 땐 이 당사자분들 굉장히 저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등골이 싸늘해지지 않을까. 제가 이분들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영재 본인이 굉장히 팬을 대하는 아주 쿨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것처럼 당시엔 보였겠지만 이제 와서 보면 범법자잖아요. 그것도 여자를 상대로 한 최악의 범법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유영재의 라디오 경인방송사에서는 하차했지만 유튜브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하지만 이 유튜브 당분간 휴방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신병원으로 자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에 남아있는 해명 영상은 삭제가 됐고 그나마 10일 전에 올라왔었던 방송이 마지막 영상인데요. 댓글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최악입니다. 선우은숙 씨의 돈을 보고 꼬신 거 아니냐. 유영재 아버지가 목사라는데 도대체 그 교회는 어디인 거냐. 말투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정신질환이 아니고 일시적인 충동에 불과한 행동이다. 아버지가 목사라는 소문은 사실이 맞냐? 인간이 잘못했다면 벌을 받아야지. 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유영재 본인은요, 요번에 이 번개탄 사건과 더불어서 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동생이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밝혔죠? 형에 대한 어떤 무고함,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번 수석을 밟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인이었던 B씨가 동생과 통화를 하니 원무 소속을 마치고 입원을 했다. 유영재 본인이 1년의 과정을 겪으며 크게 충격을 받았고 당장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심각 상황에 빠졌다. 근데 제가 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읽어드리느냐? 이게 곱씹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본인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여 모든 걸 잃었다라고 했고요. 맞대응하면 상처 입을까봐 참았을 뿐이지만 고소까지 당하자 너무 억울하여 시금까지 전폐했다. 그리고 이 통화를 했다라는 B씨는요, 동생의 입장에선 형이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결혼과 이혼 과정에 있었던 정말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다 상세히 공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강력히 법적 대응할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맞고소, 역고소,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선운숙 씨와의 관련된 모든 걸 폭로하겠다라는 폭로전을 예고했다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앞선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운숙 씨는 지금 동치미에 등장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인 해석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차라리 휴식을 취하며 본인도 정신적인 타격을 많이 입은 만큼 빠른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행동과 일상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하여 방송에 등장한다면 그 여론이 저는 결코 좋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유영재라는 사람의 편을 드는 이 몇몇 분들은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영재 본인은 모든 금전적인 활동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선운숙 씨는 방송에 나와서 웃으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봐도 유영재 본인도 굉장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유영재의 동거녀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찾아보니 땡땡땡땡 네 글자 채널에서 올린 가짜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만간 채널명과 썸네일까지 모조리 공개할 생각인데요. 이제 급기야 제 영상에 썸네일 노란색, 빨간색 글자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혹여 그 채널과 제 채널이 혼동이 올까 봐서라도 그 채널을 공표하도록 확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영상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생각 중이고 제가 찾은 팩트는 이겁니다. 동거녀는요, 아시다시피 유영재의 라디오 작가로 알려져 있고 이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 날까지 유영재의 행사 일정에 함께 스텝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